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는 STP 전략 단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STP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입니다. 그죠? 시장 세분화. 특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것을 갖다가 시장 세분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 객관지고 측정 가능하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지리학적 세분화,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적 세분화, 그 다음에 행동학적 세분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면 여러 형태의 소비자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중에 하나의 타겟 마케팅을 선정하는 것이죠. 타겟 마케팅을 선정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판매할 대상이죠.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타겟 마케팅에 맞는 제품과 제품 수준과 가격, 그 다음에 유통 경로, 그 다음에 촉진 활동을 갖다가 해 나가게끔 전략을 수립해 가는 과정을 STP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 고객에게 맞추는 이런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 네 가지 전략을 우리는 4P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는 표적 시장의 선정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표적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출 전략의 첫 번째 비차별화 마케팅이 있습니다. 즉 소비자를 시장을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시장에 뭐 다른 타 회사와 다른 나만의 4P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비차별화 마케팅입니다. 그죠? 하나의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차별적 욕구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죠? 그리고 하나의 표적 시장에 단일 마케팅 믹스를 전략을 설계했다. 하나의 단일 시장에 단일 마케팅 믹스를 설계했다.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차별화 마케팅. 즉, 시장을 여러 개로 차별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나눈다는 이야기죠. 세분 시장 1, 세분 시장 2, 세분 시장 3. 예를 들면은, 여기는 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그래서 소득 수준이 중인 사람, 소득 중에서 하인 시장 계층을 만들어 놔놓고 여기에 맞는 각자의 4P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죠. 그죠? 소득 수준이 상인 사람에 맞는 4P 전략,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의 4P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는 이런 것을 차별화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할 때는 각 시장마다 새로운 4P 전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집중화 마케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타겟 시장이 뭐 세분화 시장이 1번 시장이 있고 2번 시장이 있고 3번 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4P 전략을 갖다가 모두 다 전략하면 차별하고 그죠? 또 하나의 시장에만 적용하면은 비차별화 마케팅인데 일단 시장을 세분화를 이렇게 세 개를 해 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딴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세분화 시장 중에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4P 전략을 수립해 집중 공략을 하는 그런 마케팅을 집중화 마케팅이라 할 수 있겠죠. 자, 하나의 시장에 4P 전략을 적용한다. 비차별화, 차별하지 않는 마케팅. 그 다음에 시장을 이렇게 세 개를 세분화시키고 각 시장에 맞게끔 다른 4P 전략을 각각 수립한다. 차별화 마케팅. 집중화 마케팅은 시장을 이렇게 세분화해 놓고 그 중에 내가 집중 공략할 시장을 선택해서 거기에 맞춰서 4P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것이 집중화 마케팅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지셔닝이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차별화시키는 거죠.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즉 다른 회사의 제품과 차별화해서 어느 위치에 내 제품의 이미지를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략이 바로 포지셔닝 전략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의 절차는 첫 번째, 소비자를 잘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곳에 어떤 제품 부분에 만족과 불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비자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경쟁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소비자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경쟁사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몇 개가 있고 그 회사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경쟁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경쟁사가 만들어낸 경쟁 제품, 그죠? 경쟁 제품의 포지션은, 즉 소비자에게 인식되어진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경쟁 제품의 속성, 소비자들의 만족도, 인식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충분히 이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 제품의 포지션을 분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가격이 50원이고 제품이 중정도를 생산해내는데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70원이고 제품의 품질이 중이라면은 이 상태로 경쟁을 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네요. 이제 네 번째.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경쟁 제품의 포지션을 이렇게 분석하고 난 다음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은 어떤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이기기 위한 그런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 포지셔닝을 개발하는데요. 소비자에게 무엇을 인식시킬 것인가? 우리가 가격은 높고 또 품질은 비슷하지만 우리는 남다른 유통 경로가 있다든지 또는 서비스가 좋다든지 AS가 좋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인식을 시켜보자. 그래서 소비자에게 우리의 강점을 인식시키는 전략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경쟁 우위, 위에 쓴다는 거죠. 경쟁 우위적 포지션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 포지셔닝 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우리 회사의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도와 같이, 우리가 의도한 것과 같이 과연 포지셔닝이 이루어졌는가, 소비자들이 과연 우리 제품의 서비스, AS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타 회사보다 더 좋게 만족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소비자의 욕구와 경쟁 환경의 변화가 있는가를 보고 여기에서 또 발견되어진 여러 사항이 있겠죠. 그죠? 이 사항들을 이제 수정하는 거죠. 또다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또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시 포지션 작업을 한다 해서 다시라는 뜻이죠. 리포지셔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제일 처음에 소비자 분석을 하고요. 또 경쟁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제품이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보고 또 그것에 맞춰서 자사 제품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만들까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한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을 파악해서 다시 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단계가 바로 포지셔닝 절차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지셔닝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을 먼저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잠재 고객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부분을 일단 평가 요소로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분 시장이 적절한 규모인가? 과연 성장성이 가능한 시장인가? 세분 시장별 잠재적 고객 수요는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력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와 또 잠재적인 경쟁사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현재는 얼마가 있고 앞으로는 얼마나 있을 것인가? 잠재적 경쟁사, 지금은 경쟁이 아니지만 앞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경쟁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두 개가 나의 경쟁사인데 또 C라는 D라는 기업이 만약에 영업이 잘 될 경우는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는 유사 업종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잠재적 경쟁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기업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의 목표와는 일치하는가? 평가 기준이,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가용 자원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죠? 인적, 그 다음에 물적, 기술적으로 과연 우리 포지셔닝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것인가? 시너지는 하나와 하나가 결합되어졌을 때 부가적으로 발생되어지는 효과를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3일 때 요것은 원래는 2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두 개가 결합됨으로써 생기는 하나의 요 효과를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5kg을 들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5kg을 들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같이 들면은 12kg을 들 수 있다면은 12kg에서 10kg를 빼면은 2kg을 더 들었게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우리는 부가적인 효과, 부가적인 능력, 결과 이런 것을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기존 브랜딩과 마케팅 믹스와의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포지셔닝의 구성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나는 어느 위치에 갖다 놓을 것인가? 타 회사와 차별화되어진 어떤 이미지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그 구성 요소가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우리 포지셔닝 전략 유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품 속성이죠. 그죠?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어떤 면에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품의 편익성은 어떤 것이고 품질은 다른 회사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좋다라고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그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 이걸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죠. 그런 포지셔닝이 있어야 됩니다. 제품,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튼튼하고 안전한 차, 이것도 포지셔닝이 되고 빨리 달리는 차, 그 다음에 연비가 적게 드는 차, 이런 것들도 바로 제품 속성에 따른 포지셔닝이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시리얼 중에서도 다이어트를 위한 시리얼이다. 당이 적게 들어가 있는 시리얼이다. 천연 제품이 들어가 있다. 뭐 이와 같은 것들도 내 제품의 속성이 다른 회사와 차별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마음속에 심어두게 되는 제품에 관련되신 포지셔닝 전략이 첫 번째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제품 사용자별로 이제 포지셔닝,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특정 사용자 계층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용 우유 같으면은 A 회사, 여성용 시리얼 하면 A 회사, 이와 같이 특정 사용자에게 유리한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 사용자에 대한 포지셔닝. 위에는 이제 제품의 속성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 상황에 따른 포지셔닝. 상황에 따른 자사 제품의 유용성을 인식시키는 거죠. 운동 후에 마시는 음료. 그죠? 음료가 아니고 음료. 그죠? 그래서 어떤 사용 상황입니까? 운동했는 상황이다. 그죠? 그때는 A 음료, 숙취 제거 음료, 빨리 깨 음료, 그죠? A 회사의 빨리 깨 음료는 숙취 제거에 좋아. 특정 상황에 맞추어서, 그죠? 바로 그것이 숙취 제거 음료가 되어집니다. 사용 상황. 자, 제품 속성, 사용자
누구에게 인식시키는 것,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시키는 것, 특정한 사용에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 경쟁사보다 우수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포지셔닝이죠. 그죠? 그래서 코카콜라는 펩시콜라보다 더 낫다라는 광고를 하죠. 펩시콜라는 또 어떻게 하면 코카콜라보다 더 낫고 또 싸고 전통이 오래됐다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교 광고를 통해서 경쟁 회사보다 낫다는 것을 자꾸 소비자들에게 인지시키려 하는 것, 이게 바로 경쟁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이죠. 그죠? 이런 포지셔닝 전략 유형을 수립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A 회사인데요.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제품, 우리 음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료. 그러면 제품은, 음료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천연 재료를 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천연 재료를 갖다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킨다. 이 제품 속성에 따른 포지셔닝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천연 제품은 누구에게 하느냐면은 20대에서 30대까지 좋다. 그죠? 그래서 20대, 30대 특정 사용자 또는 뭐 운동하는 사람에게 좋다. 그죠? 운동하는 사람에게 좋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용자 중심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음료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냐면은 운동 후에 마시면은 더 시원하고 또 양도 많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에 적절하다. 갈증을 없애준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용상의 포지셔닝을 소비자한테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보다 유통경로도 좋고 또 제품도 우수하다. 타 회사, 예를 들어 B 회사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네 가지 부분에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탁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제품은, A 제품은 천연 제품을 사용했고 20, 30대에 좋고 특히 운동 후에 마시면 더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어지더라. 그리고 B 회사보다는 낫더라. 이와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 전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인터넷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어느 부분을 학습했냐면은 제일 첫 번째 인터넷 마케팅 전략 단계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마케팅 믹스 전략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마케팅 관리하고 피드백하는 인터넷 마케팅 전략의 단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STP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죠?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겟 마케팅, 목표 시장, 그 다음에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이때까지 학습을 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큰 세 번째 인터넷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포피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포피를 빼놓을 수 없다. 그죠? 이 부분입니다. 이 네 개를 잘 믹스하는 거. 그죠? 섞는다 이 말은 짬뽕이죠. 그죠? 갑자기 짬뽕 먹고 싶나요? 그래서 짬뽕을 하는 거죠. 내 타겟 마케팅이, 타겟이 판매 소비자가 정해졌다면은 이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포피, 즉 가격, 그죠? 제품, 그 다음에 유통경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촉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 타겟 마케팅에 맞게끔 잘 섞을 것인가, 잘 조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마케팅 믹스 전략이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마케팅 믹스의 개념입니다. 기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통제 가능한 변수 포피 밑에 나옵니다. 그죠? 포피와 기업의 내부 외부 요인을 혼합하여 잘 조정하는 활동을 우리는 인터넷 마케팅 믹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포피부터 보면요. 제품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 또 무형의 서비스, 그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품의 특성에 해당되어지고요. 가격이란 무엇이냐? 물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지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유통이라는 것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을 유통이라 하는데요. 요즘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되어지는 그런 유통 경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촉진.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해 광고, 홍보,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촉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 마케팅 믹스 요인별, 각 요인 하나하나, 포피 하나하나죠. 그죠? 포피가 프로덕트, 그죠? 더 제품, 프라이스, 가격이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이죠. 플레이스, 프로모션, 촉진이다. 그죠? 모션. 요것이 이 네 개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우리는 합쳐서 포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 하나하나를 요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하나하나씩 이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타겟 마케팅에 맞게, 즉, 타겟 마케팅이 뭐라 그랬죠? 내가 판매를 목표로 하는 시장이죠. 내가 판매를 목표로 하는 소비자죠. 그 사람들에게 맞게 어떻게 포피 요소들을 잘 조합시키느냐, 어떻게 잘 조합해야 마케팅 효과를 최대화, 극대화 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각 요인별 전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포피 중에 제일 중요한 프로덕트, 그죠? 프로덕트 전략이죠. 자, 제품 전략이 되어집니다. 제품이란 뭐냐? 물리적 제품, 물리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져지고 하는 것들을 물리적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 제품, 케이크 같으면은 케이크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그죠? 인터넷에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배달돼 줬으면 좋겠고, 초는 공짜로 줬으면 좋겠고, 맞죠? 그죠? 서비스.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런 편익을 포함하는, 편익이 아니고 편익이다. 그죠? 편익을 포함하는 모든 개념을 포함한 것이 제품의 개념이 되시겠습니다. 물리적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모두 제품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품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말이죠. 그죠? 우리 도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사각형 있고 삼각형 있고 동그라미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제품 유형에는 핵심 유형이 있고요.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 누가 봐도 알겠죠? 두 번째, 유형 제품. 핵심과 유사한 그런 효용을 나타내는 본질적인 제품의 성질은 아니지만 제품의 성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유형 제품, 유사한 제품. 그 다음에 확장 제품. 그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그런 확장 제품. 경계가 좀 모호하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제품은 실제로 제품을 통하여 얻는 핵심. 예를 들면 우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비를 안 맞게 하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디자인이 이뻐도 어떻습니까? 비 다 맞아버리면은 우산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건 패션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산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우리는 핵심 제품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제품은 제품 핵심 편익 외에 제품에 대해 만족도를 제공해주는 요소를 유형 제품으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어떻습니까? 우산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박스 하나 쓰고 가도 우산의 기능을 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손잡이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디자인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다면은 그 제품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제품 핵심 편익 외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도 우리는 유형 제품으로 분류해서 제품에 포함을 시킵니다. 디자인, 포장, 또 브랜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제품. 이 두 가지 외에 또 더 넓은 의미로서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부과되어지는 기능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확장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이제 무료 제품을 설치로 해준다든지, 무료로 AS를 잘 해준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제품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진다. 그럼 우리는 제품은 어떻게 구성되어지냐면, 이렇게 핵심 제품을 우리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유형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핵심 제품과 가장 유사하게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그 외에 더 넓은 영역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것도 제품을 보는데, 이걸 우리는 확장 제품이라고 얘기한다. 핵심, 유형, 확장. 알아놓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시장 변화에 따른 제품 전략이 있는데요. 이제 시장이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가게에서 장사하던 것이 점차 온라인, 즉,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의 전략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변화가 바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제품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제품의 전략과 크게,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제품의 전략, 오프라인을 완전히 뺐네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 제품의 전략과 이제 모바일 제품의 전략을 우리는 수립해 나가야 된다. 시대의 변화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리적 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상호 간에 눈에 보이는 우리 먹을거리, 옷, 가전제품 이런 것도 전자상거래 하잖아요. 물리적 제품. 그 다음 디지털 제품, 음원, 강의, 기타, 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서로 사고 팔잖아요. 그죠? 이런 디지털 제품, 이런 것들이 바로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인터넷 제품의 확장 전략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편리성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인터넷은, 그죠? 집에서 이제 시키기만 하면 바로 배달되니까요. 그 다음에 콘텐츠 충실, 그 다음에 편리성, 접근성, 이런 편리성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진다. 그죠? 요즘은 단순히 배달뿐만 아니라 오늘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도착한다든지 빠른 배달,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하나의 편리성, 똑같은 편리라도 점점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확장. 여러분들이 특정 G마켓이나 K마켓이나 11가나 이런 데서 만약에 자꾸 물건을 구매하게 되지만요, 그 여러분들이 구매했는 물건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구축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개인에게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점차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편리성 확장, 고객 맞춤 확장, 창의성 확장. 그죠? 어떤 제품에 창의성을 더해서 제품의 가치를 더 높여 제공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요즘 구직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창의성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은 판매 제품에 창의성을 부과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창의성 확장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리성이 확장되어지고요. 확장 전략은요, 편리성을 확장하도록 해야 되고, 고객 맞춤으로 점점 나아가야 되고, 창의성을 더해서 더 고객들이 만족하는 제품을 부여하는 이런 인터넷 제품 확장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제품의 브랜드 전략을 보면은 제품의 품질, 보증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죠. A 회사 하면 A 회사는 뭐가 믿을만해, 그죠? 최고야. 이렇게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죠, 그죠? S 회사, L 회사 이런 것 같으면은 전자 회사로서 대단한 회사야, 그죠? 그다음에 반도체로 대단한 회사야, 이렇게 금방 떠오르는 브랜드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요. 이 브랜드 네이밍, 이름을 짓는 거죠, 그죠? 브랜드 이름을 지을 때는 상품과 서비스의 우월성, 차별성, 친밀감과 대단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지을 때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모바일 제품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모바일 특성에 맞는 제품 마케팅을 전략을 수립해라. 그죠? 그래서 모바일은 뭡니까? 핸드폰은 이동성이 강하고요. 편리하고요. 또 간편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바로 활용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소지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 맞는 제품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바일 제품 전략의 내용을 종류를 한번 보면 원투원 마케팅, 1대1 마케팅이다. 그죠? 원투원. 그래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원투원 마케팅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그죠?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유통 경로를 마케팅 시점에서 본 것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하는 전략이 바로 채널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소비자와 소통하는 전략이다. 그죠? 채널이라는 것이. 그죠? 서로 어떤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으로 마트에 어떤 광고가 옵니다. 그죠? 할인 광고가 옵니다. 그죠? 할인 광고. 그럼 마트에 가는 거죠. 이건 오프라인이죠. 그죠? 오프라인으로 내가 가서 사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물건을 할인하는 가격을 나올 때는, 우리 바코드 한번 보여주세요. 광고 받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고 그 물건을 할인받아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하는 그런 일종의 채널 마케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그멘트 마케팅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예, 세그멘트는 잘게 나눈다. 세그멘테이션 우리 했었죠. 그죠? 그래서 특정 계층에 맞춘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객층에 맞게, 즉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60대면 60대. 그죠? 고소득자, 중간소득자, 그 다음에 저소득자. 이렇게 고객층에 맞게 서비스와 판매 방법을 다르게, 다양하게 하는 마케팅을 바로 세그먼트 마케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 세대를 겨냥한 이동통신 업계의 마케팅,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핸드폰, 60대 눈이 나쁜 사람 이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모바일 글자가 크다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 세그먼트 마케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이쁜 색상에 포인트를 주는 마케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세그먼트 마케팅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포피의 요소별 전략 중에 프로덕트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을 소비자라 이야기한다. 즉 소비해서 없어지는 제품이다 해서 소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먹어 없어지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 있는데, 그죠? 편의품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쉽게. 또 일상용품이죠. 그죠? 쉽게 구입하고 또 사용이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 그죠?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 가격이 크게 높지 않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편의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선매품이라는 것은 선택해서 구매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든지 또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가서 국 사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게를 갖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그죠?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이 중에서 가격 비교, 제품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구매하게 되시죠. 이런 것을 선매품이라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주위에 있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가구만 판매하는 상점들이 모여 있다든지, 그죠? 또 의류 가게가 이렇게 모여 있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바로 선매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문품은 특정 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이것은 입지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가죠.
저 구석에, 시작품 구석에 있더라도 물어서 필요한 제품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은 또 소비자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경쟁사가 많이 없죠. 그래서 어떤 위치적으로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전문품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소비자는 어쨌든 뭐냐면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종류에는 편의품, 수매품, 전문품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생산자는 기업이 생산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제품, 즉 생산을 위해서 구매하는 제품. 그죠? 예를 들면 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원자재, 원료, 부품. 그죠? 또는 어떤 생산을 위한 소모품을 이야기합니다. 생산을 위한 소모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산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